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탁씨에 대한 방송을 할 텐데, 제가 개그맨 출신 아닙니까? 애드립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아침마당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될 사람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제가 죄송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우리 진성님의 노래인데, 제가 최근에 진성님이 뭐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영탁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탁뿐만 아니라 영탁의 팬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를 사실 입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뭐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간과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진성이나 또 다른 선배 가수나 누가 얘기한들, 물론 이제 그분도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기자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한들 갈 사람은 간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적에는 연예인 31년 생활을 해보니까 사람의 흥망성쇠를 다 봤거든요. 또 상담심리학 박사가 되다 보니까 왜 사람이 성공하는지 알 것 같아요.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면 갑니다. 이게 뭐냐면 영탁의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에 대한 혹시나 저도 그렇습니다, 별 신경 안 씁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나 또 그 진성이란 그분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혹시 마음의 상처를 가지실 또 우리 영탁 팬들이 있을까봐 제가 뭘로 마음을 좀 위로할까 했더니, 권영찬이 잘하는 게 뭐예요? 코미디 출신이기 때문에 코미디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를 살려서 영탁의 인생 라이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KBS 라이브 보니까요, 우리 영탁 씨가 2018년 나왔던 방송이 풀 방송 패키지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들으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초상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뮤직비디오식으로 중간에 자르고 개입하고 자르고 개입하고 자르고 개입해서 영탁 씨의 뮤직비디오들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영탁! 너는 누구냐?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할 때 영탁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영남 가요제 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5년 동안을 무명으로 왔습니다. 그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영탁, 그는 누구인가? 잠깐 영탁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2살 때 가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로 올라와 정말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고 두 발로 뛰어다니며 가수의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22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얼마를 들고요? 100만 원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뭐 광고 기획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요, 이 술이 너무 좋아서 그 대회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상을 받습니다. 최우수상. 그리고 거기에서 100만 원을 들고, 야, 내 꿈은 가수가 아닌가라는 한번 궁금증, 퀘스천 마크를 인생에 달고 올라옵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영탁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이게 영탁의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광고에 관련한 일을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연은 필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탁이 이 기회를 발돋움해 갖고 100만 원이라는 상금을 받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왔을 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사실은 인생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녹록했다라면 인생이 아니겠죠. 녹록했다면 누구나 다 성공했겠죠. 그래서 영탁의 아픈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제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기획사로 옮겼고, 아이고. 또 많은 오디션을 보며 기획사 들어가 드라마 OST에도 참여를 하고 또 여러 방송도 하고, 아이고. 참 잘 될 것 같다가도 결국은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권영찬 교수도 2005년 잘 나가다가 10개 프로 MC를 하고 사업도 대박 났는데, 말도 안 되는, 저는 탈모약을 먹었는데 한 상대 여성이 그걸 마약으로 오인해서 마약을 하고 그 여성을 괴롭혔다,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1심에서는 2년 6개월 실형과 함께 그 이전에는 또 37일 동안 구치소 생활을 또 억울하게 했거든요. 이런 삶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탁 씨가 이거를 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은 팍팍하다.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힘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로 영탁 씨가 표현을 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내 모습 같아.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처럼 생각해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은 영탁 힘내, 야 괜찮아, 너 분명히 미스터 트롯에서 선을 받고 너 피정 광고도 찍을 거라고 응원해 주는데 삶이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그거를 아는 거는요 신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힘든 생활을 영탁은 잘 이겨내려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합니다. 한번 영탁의 그때 마음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나이는 들고 또 삶이 불안해지면서 가수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때 어떻게 제게 힘이 되어준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씀하실 줄 모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때 잠깐 멘트를 보면요 울컥한 게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 꾹 참고 어찌 보면 영탁 씨가 이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얘기를 했으면은 좀 더 표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데 어떡하나 어쩌거나 하고 돌리는데 영탁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가기 위해서 눈물을 꾹 참습니다. 눈물을 꾹 참은 게 얼굴에 보이는 게 이런 뭔가 그거를 넘기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또 아버지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직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 네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가수가 되도록 노력해라. 알았나? 여기서 잠깐요. 우리 경상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뭐 전라도에 무뚝뚝한 아빠도 있고, 무뚝뚝한 아빠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있습니다. 그게 집안 성향인 거거든요. 지역 성향보다는 집안 성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그런 거 아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내면적인 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내면적인 건 뭐예요? 영탁아, 아빠 생각에는 네가 노래로 최고 찐인데 네가 아파하지 말고 남들 핑계 대지 말고 그래봤자 뭐 나아진 게 있니? 네가 에이 내 노래가 안 떠서 그래, 내가 잘 못 불러서 그래, 우리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이렇게 혼내는 듯한 이 말씀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해주었고요. 또 아버지 말씀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다짐이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그 일입니다. 영탁에게 뭔가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되고 좌절과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영탁에겐 기회가 되는데요. 영탁이 얘기하는 걸 솔직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하게 돼서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엄청 기뻐하셨는데 언제 촬영이냐, 응원하러 꼭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영탁 안에는 그게 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미스터 트롯에서 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 못하는 아픔을 얘기를 합니다. 영탁이 그거를 밝히면서 이렇게 노래 가사에 전합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사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이렇게 잘했나? 아버지 원망했어요. 잠깐만. 여기에서 아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타가 네 노래 더 잘해야 된다. 그 노래를 잘하면은 분명히 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안에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로 정말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그 안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면은 이건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매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매번 이 자리입니까? 그리고 엄마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그래서 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아픔과 서름을 이겨내는 이 노래는 그의 감수성을 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영탁처럼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영탁의 마지막 노래 전에 한마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사실 쓰러지신 아버지 모습이 좀 낯설어서 많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재활 열심히 하시고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또 노래를 들으시고 기적처럼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노래를 아버지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보기 전에는요, 소속사에서 정말 힘을 쓰려고 노력했구나, 무명의 영탁이라는 친구를 띄우려고 노력했구나. 사실 가수가 나갈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임영웅 씨도 나가고 여러 무명 가수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진실을 알았어요. 아파있는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노래를 듣고 아버지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자, 그리고 이제 영탁 씨는 이 힘든 걸 겪어내고 201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지나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무대에 섰습니다. 영탁은 1등을 원한 게 아닙니다. 영탁은 2등, 3등을 원한 게 아니라 트로트 무대가 너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될 사람은 된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물론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쟤 될 거야, 쟤 안 될 거야.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팬 여러분들은 영탁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탁이가, 우리 영탁씨가, 우리 영탁님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응원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또 잘 되기를 정화수 떠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 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옛말 하나 쓰겠습니다. 될 놈은 됩니다. 뒤로 자빠져도 될 놈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피존 한마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그냥 광고쟁이 창작적으로 자기의 끼가 있다 보니까 뭐 쓰세요? 향수 화장품. 저는 향수 안 씁니다. 피존 씁니다. 이 한마디를 될 대세기 때문에 여러 엄마 팬들이 그거를 피존 회사에 보냈고, 사실은 피존 회사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받고 끝으로 받고 끝, 받고 신경 안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일이 되려다 보니까 받은 담당자가 위에 보고를 올렸는데, 근데 지금 이미지를 조사해봤더니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상승을 하는데 또 가수에 대한 꾸준한 사랑이 갔어요. 인간성도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뭐가 된 겁니까? 찐이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봐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찐이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냥 영탁씨만 믿으세요.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15년 동안의 그 긴 서름을 잘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영탁을 믿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응원하면은 저는 영탁이 가는 길로 대세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영탁 어머니, 도대체 영탁 어렸을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버티기를 잘합니까? 영탁 최고! 영탁 팬클럽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